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얘기할 건데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끼워 넣는 방식에 있어서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잠시만요. 화이트보드를 하나 만들어서 옮겨 놓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쓰는 방식 중에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건 뭐죠? 자,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 2, 3, 4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5라는 데이터를 넣을 건데 첫 번째 칸에만 넣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5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5, 1, 2, 3 그리고 4를 삭제하고 1, 2, 3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가 5가 차지한 밀어내기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1, 2, 3, 4 5, 1, 2, 3, 4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한 개를 추가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음과 동시에 기존 데이터들은 살린 채로 데이터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정해진 한도 내에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정해진 한도 없이 테이블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 있죠. 자, 이 두 가지 방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시작을 할게요. 네, 자, K1, D0, 그리고 P4000을 불렀네요. 그리고 P4000이 어떻게 됐죠? 4K10, 10번을 반복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네, 결과값 보면은 총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데이터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각 값은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당 데이터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 가져오고요. 먼저 뒤에 있던 내용들을 삭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최초에 P4000이라는 서브루틴이 콜을 했죠. 그럼 서브루틴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4K10 10번을 반복할 건데 자 봅시다. D0이 이 당시엔 D0의 값이 몇이죠? D0은 지금 1입니다. 그리고 D10은 D0이 최초로 데이터 테이블 쓰기 시작했으니까 1이 됐겠죠.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의 시작 번지인 D11은 1의 값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 있는 D10은 뭐죠? 데이터의 개수고 D11은 데이터의 값이죠. 자, 그 다음에 D0 플러스 K1을 D0에 저장했으니까 D0은 이제 2가 됐습니다. 자, D0이 2가 됐을 때 자, D10을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4를 타서 똑같이 데이터 테이블을 쓰겠죠. 그럼 이제 D10은 2가 되고요. 그리고 D11이 아니고 11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D12는 2가 값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값과 개수가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D0이 10일 때까지 10번이 반복할 테니까요. 그렇게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봤던 이 데이터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테이블 설정을 해볼게요. D101에 특정 데이터를 주겠습니다. 111을 줄게요. 자, 동작을 했죠? 결과값을 볼까요? 어떻게 됐죠? 111이 들어갔네요. 그죠? 첫 번째 데이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 2, 3, 4, 5, 6, 7, 8, 9. 우리 데이터 테이블이 총 10개였으니까 D 데이터 테이블의 개수는 동일하잖아요. 10개. D10에 저장된. 근데 뭐가 달랐어요? 1, 2, 3, 4, 5, 6, 7, 8, 9. 10이 사라졌어요. 10은 없어지고 111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잠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캡처를 하고요. 자, 내용을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D11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와 동시에 원래 여기 10이 있었잖아요. 9의 자리에. 이 10이 삭제가 되고
이 1부터 9까지가 사이좋게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데이터의 총 개수인 10개는 유지한 채로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고 기존 데이터 중에 가장 끝에 있던 게 밀려난 상황이에요. 그죠? 이게 아까 얘기한 데이터 개수를 유지한 채로 주는 방식이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1, 2, 3을 줘야겠네요. 자, 데이터 1, 2, 3을 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11, 1, 2, 3, 111. 자,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갔잖아요. 1, 2, 3, 111이 들어갔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깐 데이터의 개수가 10개였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 개수 11개로 늘어났죠. 1, 2, 3, 111, 1, 2, 3, 4, 5, 6, 7, 8, 9. 끝에 자리가 안 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신규 데이터가 들어와도 기존 데이터는 형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정정할게요.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는 끝에 걸 잘라내지 않고 데이터 테이블을 늘려서 신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일전에 했던 F의 인서트 함수,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칸, 예를 들어서 몇 칸에 어떻게 넣겠다라는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에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사실 이 함수는 그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결정된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자, 이 첫 번째 함수죠. 어떻게 기존 테이블을 유지한 채로 끝에 거만 죽였는지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특정한 값을 계속 넣어 보겠습니다. 자, 100일에다가 111을 주고요. 자, 현재 데이터 테이블 상태는 뭐죠? 데이터 수 10개,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111에 줬습니다. 어떻게 되죠? 데이터 개수 똑같이 10개고요. 자, 111이 새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번까지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숫자를 동일한 명령을 넣어 보겠습니다. 1, 2, 3으로 하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살려주고요. 어떻게 됐죠? 1, 2, 3 들어오고 111 멀쩡히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까지고 데이터는 똑같이 10개입니다. 그럼 뭐가 된 거죠? 자, 새로운 건 항상 제일 위에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 데이터를 가장 끝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기존 데이터들 하나씩 아래로 밀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시프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야겠죠? 어떠한 방식을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잠시만요. 내용 지우고요. 자, 몇 가지 확대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했네요. 자, 처음에 M1은 살리겠죠? 검은 펜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현재 데이터 테이블의 개수를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D100에다가 임시로 옮겨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sftwl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sftwl이라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예. n 워드의 데이터를 n번만큼 시프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끝에가 l이니까 왼쪽으로 시프트 해주는 거겠죠. 자, 우리 데이터 시프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 게 펜 잠깐 줄이고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자, 하나, 둘, 셋. 자, 세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1, 2, 3이 있다고 칠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왼쪽으로 레프트, 그죠? 한 번 시프트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데이터가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3, 2, 1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3번의 데이터는 만약에 제가 지금 n워드를 잡았으니까 3워드를 잡았다고 칠 거예요. 3워드를 잡았어요. 자, 그럼 3이 1이잖아요.
여기를 Shift 할 건데 3워드에서 보면은 1, 2, 3이니까 이 3이 Shift 되면 범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 3은 삭제가 돼요. 없어져요. 그 다음 2가 3의 자리에 대신되고요. 그 다음 1이 2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원래 1이 있던 자리는 0으로 처리가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시프트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 한 장 캡처해 올게요. 이미 지나간 거지만 가져와서 자, 이 이미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원래는 111 있었고 1, 2, 3 땡땡땡땡땡땡땡 9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 위에부터 순서를 보세요. 위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SFTWL 자, D11, K10 한 번. D11부터 10개니까 자, 111부터 9개죠.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시프트 할 거예요. 왼쪽으로 시프트 합니다. 그러면 한 워드씩 시프트 되는 거니까 111이 있던 게 내려가고 1이 밑으로 가고 2가 밑으로 가고 쭉쭉쭉 밑으로 가다가 자 9는 밑으로 가는데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끝에 자릿수가 넘어가면 삭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는 삭제가 돼요. 그리고 8, 7, 6, 5, 4, 3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D10K1은 제가 임의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넣은 거니까 굳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이미 다 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D11은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겠죠. 0이 있겠죠. 왜냐면 111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D11번에는 111이 시프트로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0 상태예요. 자, 그때 제가 미리 넣은 이 D101의 값을 D11에 넣어주니까 해당 값에 뭐가 들어가요? 1, 2, 3이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빼놨던 제일 처음에 현재 데이터 개수를 빼놨었죠? 이 데이터 개수를 다시 D10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테이블의 개수는 유지한 채로 신규 데이터 유입과 기존 데이터 밀어내기가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그러니까 FINS 명령을 쓰면은 데이터 테이블 개수가 늘어나니까 이 데이터 테이블을 유지하려고 만든 거고요. 보통 우리가 스케줄링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각자 자기가 맡은 것들이 있는데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어딘가 신규 데이터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를 에다가 신규 데이터를 넣고 나머지 것들을 시프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뭔가 스케줄링을 한다던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 방식입니다.